여러분, 지금 원자재 시장 와 진짜 장난합니다. 모든 것이 동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원자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진짜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말입니다.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 구리는 산업에서 엄청나게 활용되는 원자재예요. 그런데 이 구리의 재고량 보세요. 2월 10일에 재고량이 말입니다. 76,325톤입니다. 76,325톤이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일주일이면 없어진다. 일주일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재고량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을 지금 가져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적정선도 못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적정선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만큼 빠르게 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원자재의 재고량, 구리의 재고량이 줄어든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구리값, 구리값은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값 보면 톤당 14,00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14,000달러. 이 정도면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톤당 3,26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예요. 13년 만에 최고치. 이대로 간다면 2023년, 원래가 2022년이에요. 2023년이 되면 알루미늄도 재고가 바닥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알루미늄도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요. 그 충격파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의 재고량도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생산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을 투입하지 못하고 소비는 보복 소비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원자재에 대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게 자원 외교 실패했다면서 그야말로 광물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들 막 팔아제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재검토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재검토.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실패한 거라면서 완전히 깔아뭉갰는데 반대로 재검토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원자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요. 조만간 100달러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가 93.1달러까지 2월 11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100달러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국제 유가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자재 모든 게 동났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로 블룸버그에 이게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면요. 여러분 2월 11일 현재 554.83입니다. 23개 원자재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지수인데요. 544.83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0년 1월 2일 날 265. 이게 265.43이었습니다. 그때보다 2배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2배 이상.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말입니다. 농산물 쪽의 재고도 지금 심각해요. 커피 원두가 그 재고의 어떤 적정량이 지금 보면요. 와, 22년 내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 초보다가 지금 현재 벌써 커피 원두가 13%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년 대비로 보면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이상. 게다가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밀이나 옥수수가 제대로 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상승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가 상승도.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자재가 이게 폭등하는 거, 모든 것이 동났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요 완전히 충격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입니다. 우리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미국도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우리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1월에 7.5%까지 올라서 최악 인플레이션 온다. 그래서 미국이 조기금리 인상을 하겠다. 지금 온갖 쇼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한쪽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한쪽으로는 국채를 매입하는 저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수입 물가도 지금 폭등이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 폭등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요 굉장히 클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장 닥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당장 닥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터키가 지금 얼마예요? 1월 달에 49% 물가 폭등을 했다고요. 저는 이런 게 절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 어느 때든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터키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충격, 진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정부는 상고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물가가 상고하저일까? 상반기에 올라가고 높아지고 하반기에 내려갈까? 저는 이거 그렇게 많이 못 믿겠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우리도 덩달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어떤 잠재력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돈풀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원래 본예산만 하더라도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50조가량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다 추경까지 지금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까지도 지금 국채를 사들이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가는요. 저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 관리에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 본연의 의무는 까먹고 다른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질까 솔직히 좀